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 남부 고용노동지청에 다녀오고 거기서 받았던 질문을 정리한 영상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만났던 분들이 이제 예비 창업자들 혹은 창업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간이과세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받았던 질문 중에 중요한 거 3가지 정도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간이과세자는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간이과세자는요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거래처에서 자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한대요. 홈택스에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죠. 그런데 면세사업자용 계산서는 또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요, 거래하시다 보면은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요청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래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간이과세자로서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게 좋나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는데 식기세척기를 1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거기서 10만 원이 부가세라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 간이과세자는요,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해요. 지금 현재 음식점업은 1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곱하기 10%한 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당히 불이익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내가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을 할 때는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 현금으로 하면은 깎아주겠다, 카드보다 현금으로 했을 때 깎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만큼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그렇게 현금 결제해서 할인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부가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있는데, 소득세에서는요 일반 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똑같거든요. 똑같이 내가 매입할 때 비용이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은 간이든 일반이든 똑같이 비용으로 100만 원이 잡히는데, 이 간이과세자는요 보통 사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단순경비율은 내가 번 매출 곱하기 그 비용 경비율을 나라에서 그냥 법적으로 정한 거예요. 음식점업이 단순경비율이 한 8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출한 거에서 85%만큼은 법적으로 비용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빙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내가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관리랄 게 다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 거래 상대방이 그 신용카드로 쓰면 신용카드사에서 내 매출이 기록이 될 거고요.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한다면 현금영수증에서 또 내 매출이 기록될 거고요. 다 현금 거래할 경우에만 어떠한 기록도 안 났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출한 부분은 거래 상대방의 결제 방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거고요. 내가 매입할 때는 증빙이 세금계산서도 있을 거고,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매입했을 때는 내가 몇 월 며칠자에 얼마를 어떤 용도로 썼다라는 거를 좀 가계부를 적어 두시는 게 좋겠죠. 매출도 마찬가지로 내가 몇 월 며칠자에 얼마에 매출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같이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적어 놓은 이 기록들이 나중에 세무 신고할 때 다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런 복잡하지 않은 세금을 직접 신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계사나 세무사들에게 그 신고 대행을 의뢰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도 내가 장부를 어느 정도, 가계부를 어느 정도 써놓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전달하면은 그분들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이 신고 보수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신고를 대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꺼려집니다. 물론 이제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면은 뭐 금방 하겠지만, 거래가 많다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요. 그 정리하는 것도. 그리고 그 정리하는 것도 결국 사장님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저희가 같은 외부 사람은 아무래도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거래가 있을 때마다, 혹은 월말에 우리 가계부 쓰듯이,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 쓰듯이 적어 놓으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적어 놓고 증빙도 같이 첨부해 놓고, 구세청에 가시면 그 간편장부라는 간편장부를 서식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그거마저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은 그 장부를 가계부 쓰듯이, 일기 쓰듯이 매일 혹은 매월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몇 월 며칠자에 얼마를 무슨 내역으로 썼는지를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그 증빙을 첨부해 놓으시고, 증빙은 당연히 받아 두셔야겠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